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한두 가지만이라도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요거 이후에 그 보편적으로 나오는 Q&A들이 있는데 그거를 차라리 제가 좀, 해드릴까요?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Q&A 집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 잠깐 그러면은 그쪽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이 낮고 이런 결과지를 해석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이 낮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낮은데 건강 지표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왜 결과값이 매칭이 되지를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 박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을 수는 있어요. 박내미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은 유익한 대사체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잠재적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들 어, 아이들도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서울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잠재적으로 다양한 대사체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에다 항생제를 넣으신다든지 방부제를 엄청나게 넣으면은 얘네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특히나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히나 삶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도대체 왜 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렇게나 짓눌려서 얘들이 해야 되는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는가? 나는 충분히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왜 일을 하지 못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반대인 케이스도 있어요. 다양성이 좋지 않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엄청나게 잘 만들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거는 감사하게도 다양하지는 않은데 그나마 있는 아이들이 다행스럽게도 유익한 대사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애들을 위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두 개의 지표가 동일한 지표라고 하면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대사체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충실한 데이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능성은 높지만 실제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사체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결과를 드리는 거고요. 또 건강 지표, 미생물 건강 지표들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왜냐? 저희 장에는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있지만 이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을 온전히 아직 과학계에서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100개 남짓에 대한 미생물들도 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생물들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정보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 너무나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수십 개의 미생물들만을 가지고 건강 지표에 대한 내용을 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다양성이나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건강 관련 저희가 레퍼런스로 잡은 미생물들의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지표가 안 좋게 나오실 수도 있고요. 건강 지표가 좋음에도 다양성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높다면 전반적으로 다양성이 높으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대사체도 잘 나오고 건강 관련 미생물들도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거기에서 아웃라이어처럼 꼭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강에 연관성이 보이는 미생물은 되게 잘 분포가 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미생물의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지 균등하고 풍부하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을 모두 다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자임 바이옴 아이들도 혹시 아니면 성인도 엔자임 바이옴 또는 밸런스 위딘 365 등과 마이크로바이옴 1, 2, 3, 4, 5, 6번 제품을 같이 섭취를 해도 되나요? 같이 섭취하셔도 돼요. 하지만 엔자임 바이옴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엔자임 바이옴에도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이 일부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을 조금은 띄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자임 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또는 365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기능성 자체가 완전히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 미생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뜯어서 한 입에 털어 넣으시기보다는 그래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제품을 따로따로 섭취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365나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런 제품들 또는 엔자임 바이옴 같은 거를 드셨을 때, 엔자임 바이옴을 드시고 나면은, 좀 위산, 역류성 식도염 같은 느낌이 난다든지 되게 위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일어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신 콩단백질은 분해가 될 때 유기산으로 산의 종류로 분해가 됐을 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이게 산의 종류로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을 때 혈선 식도염 같은 느낌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엔자임 바이옴을 좀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한 번에 한두 두 포씩 막 드시는 게 아니라 가급적인 반 포씩 나눠서 시간차를 이렇게 반 포씩 한 15분만이라도 좀 간격을 두고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훨씬 더 좋고요. 마이랩 같은 경우도 드시고 나서 설사변비 막 생기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마이랩을 한 번에 한 포, 두 포씩 확 드시지 말고 조금 나눠서 반 포씩 30분이라도 간격을 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은 훨씬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은 환경에서 키운 연년생 형제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다르나요? 다른 게 당연해요. 심지어 연년생의 문제가 아니라 8살, 10세, 8세 연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당연한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 똑같은 사람이 2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거 먹고 사는 가족이라도 솔루션도 당연히 다 다를 수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패턴도 완전히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좀 더 너무 사이언티픽하게 과학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거는 그 이유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 같고요. 아이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서 약을 자주 먹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생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검사하셔도 문제 없어요. 항생제가 있다면은 복용 종료 2주일 뒤에 체변을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항생제를 먹는 동안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급변하면서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 좀 일관성 있는 정보를 드려야지만이 이 정보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솔직히 제 과학 미생물학자적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항생제 먹는 때가 이런 걸 해야 되는 때예요. 제일 위험한 때예요. 항생제를 먹어서 장이 초토화가 났는데, 아, 나는 점수를 좀 잘 받고 싶어. 그러니까 좀 회복된 다음에 하자. 라는 게 사실은 솔직히 제 과학자적 입장으로서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랩의 점수를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2주 지나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나는 마이랩을 통해서 내 장내 미생물이 붕괴됐을 때 얘네들을 빠르게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 상태가 안 좋을 때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인랩을 통해서 마이랩 분석을 했고 마이크로바이옴도 먹었는데 효과가 잘 체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은 인체 미생물, 미생물, 배사물질 인체 상호작용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은 나비 효과라는 거를 시도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똥을 통째로 이식을 해줘야 될 정도로 복잡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변 건강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배변을 잘한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황금똥, 나는 아침마다 너무 쾌변이야,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나는 장 건강해. 나는 마이랩 할 필요 없어라는 거랑 또 일맥상통하지도 않아요. 그거랑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절대 일맥상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체감이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이렇게 잘,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똥을 잘 싼다, 못 산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체감인지, 아니면은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과학적 기반으로서 다양성과 대사체라는 지표로서 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확인을 하자라는 것이 마이랩을 한 가장 큰 이유인 거지. 이 비싼 분석하고 그 비싼 맞춤형 유산균 먹는데, 어, 황금변이 안 나오네요가 사실은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6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 지표적으로 좋아졌는지를 저희가 다시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6개월 지나서 재분석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표를 가지고 실질적인 체감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1분이 넘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언제 섭취하면 좋을까?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굿모닝이라는 거 하잖아요.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이라는 거를, 굿모닝을 저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다. 그러면 아침에 우리 제약회사에 스위치를 켜셔야 돼요. 스위치를 켜놓게 되면은 하루 종일 여러분이 드시는 거를 얘네들은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여러분이 드신 것을 약으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침에 정확하게 제대로 공장을 작동을 시키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게 굿모닝 캠페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 드신다면은 위산도 적고 아침 공복 상태에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 공장을 스위치 온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이게 저녁 시간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 있으면은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좀 더, 조금 더,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대면 미팅에서 어, 조금 더 쉽게 제가 좀 더 깊은 내용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